지금 IMF에 20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젠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3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자금난을 겪어오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한보그룹이 오늘 한미그룹이 혜태그룹이 기아 쌍방울그룹이 결국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IMF 사태를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지금부터 IMF 사태가 뭔지 쉽게 알려줄게.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6년까지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기로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어. 6.25 전쟁 이후 자전거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급기야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 수출이 증가하며 막대한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었고 그만큼 국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올랐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거는 듯 보였지. 그러나 겉에 보이는 화려한 성장과 반대로 내부적으로 부실한 점이 너무 많았어. 당시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했고 부채 비율은 500%를 넘었을 정도였다고 해. 나아가 정부도 높은 국가 성장률을 담보로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달러를 빌렸어. 그 결과 한국의 부실한 경제 기반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올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기 시작. 주식시장은 반토막으로 폭락. 800원대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2,000원 가까이 치솟았어. 화폐가치 폭락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지. 결국 이듬해인 1998년 1년 동안 총 6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사라졌어. 1997년 대한민국은 결국 국가부도를 선포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190억 달러의 구제금을 지원받았어. 잠깐, 국제통화기금이 어디길래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걸까?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자. 국제통화기금은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줄여서 IMF라고 불러? 1944년 미국 브레턴 우즈에서 2차 세계대전 중 혼란해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1947년 3월 국제기구 IMF를 설립했어. IMF는 국제통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과 회원국에 대하여 금융지원이나 컨설팅을 해주기도 해. 세계 경제 질서의 확립의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1955년 IMF의 58번째 회원이 되었어. 다시 우리나라의 1997년으로 돌아와서 IMF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국내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결국 10가구 중 4가구는 실직이나 부도를 겪게 되었지. 당시 출근했다고 거짓말하고 PC방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PC방이 성행했다고 해.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에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았어. 부족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금을 모아 해외로 수출한 거야. 금 모으기 운동으로 신혼부부의 결혼반지, 어린아이의 돌반지까지. 조용필도 30돈짜리 가수왕 상패 5개를 헌납했어. 유명인도 예외 없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거야. 또 국산품 쓰기 운동을 하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며 버텼어. 그 결과 2001년 우리나라는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IMF 외환위기는 막을 내렸지. 2004년까지 갚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려 3년이나 앞당겨서 갚았어. 하지만 IMF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어. 어려웠던 보통 사람들에 비해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IMF 이후 오히려 기회가 찾아왔어. 정말 아이러니하지. 올해도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IMF를 되돌아보면서 2023년은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길 바래. 지금까지 머니코노미였다고.